금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면 영국 FTSE 0.87% 하락했고요. 프랑스 가크지수 0.21% 상승, 독일은 보합 0.04% 하락했는데 다우지수가 일정 부분 조정을 보이죠. 다우지수 0.62% 하락, S&P 0.54, 나스닥이 0.26.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있죠. 금요일 시가로 결정되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을 맞아가지고 오늘과 내일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또 유가, 국제 유가는 0.27%, WTI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유 0.27% 상승했고 내추럴 가스는 마이너스 0.3%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국제 유가는 상승하는데 가스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CNBC 메인에 보면은 아마존 파머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존 약국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미래에는 한국도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금일 특징은 비트코인이 3년 만에 처음으로 17,000달러를 기록했다. 신고가를 뚫었다라는 거죠. 2021년 네 가지 주요 위험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주요 지수예요. S&P 다우 나스닥 약 보합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결정되고 있다. 특히 다우 지수가 나스닥이나 S&P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고 있다. 0.67%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S 달러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상품 지수인데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뚫으려고 하고 있다. 이 상품에는 원유가 한 20% 정도를 차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봐야 돼요. 원자재 중에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그리고 US 오일 펀드, 우리나라 WTI 원유 선물, ETF, 거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모펀드라고 할 수 있죠. US 오일 펀드 같은 경우가 0.1%가 금일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 골드, 금은 금일 마이너스 0.17% 추세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변동성 지수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그래도 22포인트가 넘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러다가 살짝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지수가 위아래 변동성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디클라인 이슈인데 요거는 상승과 하락을 이야기하는데 금일은 약간 하락 종목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핀비즈에 미국 상장된 전체 시장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애플이 0.37% 하락, 구글이 0.66% 하락, 페이스북이 1.28% 하락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금일 지금 현재 0.42% 상승한다. 요거는 모멘텀, 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마존이 0.42%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가장 특징주가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7.92%가 상승한다. 바로 S&P 500에 테슬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의 금일 이슈에는 첫 번째로는 테슬라 관련 이슈를 반드시 봐야 돼요. 이것과 관련된 종목분들이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내일 모레 계속 움직이는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되지만 아무튼 오늘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테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17,000불을 돌파를 했다. 근 3년 신고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그러한 주식들이 아마 테마로 형성되지 않을까. 요거는 데이 트레이더로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파이낸셜 뉴스의 테슬라 S&P 500에 편입되었다. 테슬라가 12월 21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된다. 기대감으로 아까는 한 10% 정도 올랐는데 일정 부분 거기서도 수익 실현하는 주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 한 7%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금일은 국내 증시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요게 K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대형주 관련 지수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여기서 한번 슈팅 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일정 부분은 이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은 특히 기관이 이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출회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쫓아 들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K200과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 많이 오른 종목을 굳이 따라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이익 실현 물량들이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환율 하락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종은 K200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일정 부분 출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많이 오른 종목은 조금 조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지금 그리고 있고, 근데 이거는 환율 하락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면은 신고가를 뚫고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과열권이고 코스닥은 일정 부분 과열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종목별로 테슬라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주들, 테마주들이 좀 돌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일과 모레 정도까지의 미국 옵션 만기 주간, 옵션 만기가 금요일날 시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일과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정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목금 정도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일정 부분 과매 독권으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100원을 그대로 뚫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9월부터 해서 지금 한 2개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빠졌냐면 한 7% 정도가 지금 하락을 한 거예요. 1180원 수준에서 지금 1106.50원 정도까지 전일 종가로 봤을 때, 그러면은 4분기의 경우에는 코스닥 종목군들, 특히 수출, 달러로 결제받는 수출 종목 경우에 한 7.7% 정도가 지금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출 관련주들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내일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도 일정 부분 베팅이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좀 이런 거를 보면 세력들이 환율도 본다, 그렇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한번 튀겼다가 나중에는 흘러내릴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환율은 가장 중요해요. 환율이 일속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 국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공포스러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고 1,100원이 무너지고 1,050원, 1,000원이 무너질 듯 말 듯 한다. 이러면은 이 환율에 대한 해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중소기업에서 건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수익은 잘 안 날 수도 있는 달러 결제로 받을 때 막 10%가 환율이 빠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0% 더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0% 더 많이 팔았는데 오히려 환차손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관련주들이 서서히 고통스럽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을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 자, 내일 관련주들 한번 보면 테슬라 배터리 관련주는 LG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첨보가 있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1조 6천억의 지금 현재 시총이고요. 그 다음에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차트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시총이 2,231억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좀 시가 부분에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한 1,856억, 그 다음에 코다코 시가총액이 496억인데 이건 너무 작은 종목이고, KEC 2,509억, 요거는 좀 똘추키가 있는 종목이죠. 한번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센트럴모텍 요거는 추세는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한번 팍 튀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창 오토텍 세력들이 이런 거는 작전하기 시총이 작으니까 642억 작전하기 좋은 종목이고 우리 산업까지 이렇게 있는데 엘조학이나 뭐 첨보 그 다음에 KEC 그 다음에 MS 오토텍 이 정도 지켜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내일은 고바이오랩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해요. 요즘 뭐 상장주가 좀 좋긴 한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고바이오랩은 실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손실이 상당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는 2021년 3월 1분기 내에 뭔가 이슈가 나올 것이다. 뭐 기관과 외국인 또 개인들 간에 그 안에 있는 구주 물량도 상당히 있긴 하지만 뭐 치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이렇게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피의 우량주들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한 자리다.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걸린다라고 하면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기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매물을 소화해내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것들 그런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종목이 추격으로 쫓아간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금일 롯데케미칼 이 종목을 보면 슈팅이 한번 나온 자리에서 신고가를 뚫었죠. 신고가 근처를 뚫으면서 28만 5천 원 수준까지 갔다가 다시 서서히 무너지는 것들 바로 신고가를 한번 뚫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물들이 쌓이고 이익 실현 물량들이 쌓이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던지고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8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다시 27만 원대 초반 빠지는 변동성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K200과 관련된 종목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사. 추격 매수보다는 K200 대형주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종목에서 일정 부분 슈팅이 걸렸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일정 이익 실현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러한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물리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게 역사적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리는 추격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슈팅이 한번 걸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안 좋은 게 슈팅이 한번 걸릴 때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가 지금은 기관과 외국인이 수익을 실현하는 자리이자 거기서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이 필요한 자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이 오른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라든지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에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이 5% 이상 났다라고 해서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제히 수익 실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총알바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위기는 반복돼요.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